꿈은 마음이 다니는 학교다. 우리 내면은 본능적 욕구를 담당하는 이두와 현실을 판단하는 자아, 그리고 도덕과 자아의 나갈 바를 제시하는 초자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꿈은 마음속의 세 명의 친구와 힘을 합쳐 무의식에 있는 것을 의식으로 올리고 악성 코드처럼 불필요하게 의식에 잔류하는 감정의 앙금들을 다시 무의식으로 내립니다. 이드는 괴물 또는 살인마로 등장하기도 하며 깡패나 유부, 내가 혐오하는 대상으로 표현되어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아는 이 모든 흐름의 주연이자 감독이며 동시에 관객이 되어 이들을 바라보고 느끼며 정서적인 소화를 시켜냅니다. 초자아는 나를 벌주는 심판관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반대로 나의 나갈 바를 보여주는 은사님이나 돌아가신 할아버지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꿈은 구속과 처벌을 담당하는 교도소이자 원리원칙,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꿈은 징벌의 공간인 동시에 삶의 교훈을 배워가는 공간이 되어줍니다. 개꿈은 없다 중에서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감시입니다. 오늘 작품은 김현철 작가의 어젯밤 꿈이 당신에게 말하는 것 이란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꿈은 우리 무의식 속에서 지혜로운 노인이 숨어 있고 지혜와 통찰을 보여준다고 하는 이 책은 토네이도에서 출간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꿈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머리 밑에 늘 펜과 노트를 두고 자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닐스 보어도 꿈에서 진기한 태양계의 모습을 보고 이를 참조하여 원자구조 이론을 완성했는데 이것이 현대 원자 물리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에디슨 역시 연구 중에 막힌 부분이 있을 때 가수면 상태로 접어들어 아이디어를 얻곤 했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꿈은 열정과 노력들을 활성화시켜주는 필연적인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꿈은 진짜 신비스럽고 영화 같은 알 수 없는 영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말미에는 재미있는 꿈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이걸 통해 자신의 불안지수가 몇 점일까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의 몇 부분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꿈은 사랑입니다. 연애만 하면 100일을 채 못 넘기고 헤어지던 20대 여성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조신하고 부드러운 성격이었지만 어느 땐 놀랄 만큼 털털한 속내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남자 관계 역시 비슷했습니다. 평소에는 목숨을 바칠 기세로 상대를 위해 헌신하다가도 갑작스레 돌변해 끊임없이 의심하고 오해하며 상대를 닥달했습니다. 일종의 가학, 피학 관계를 반복하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는 얼마 못 가 그녀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몇 차례 상담을 하다가 어느 날 그녀가 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꿈에 자주 등장했던 건 깡패였습니다. 때로는 우호적으로 나오기도 했으나 대부분은 그녀를 위협하거나 서로 싸우는 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면의 남성성, 아니무스를 폄훼하거나 부정하는 여성은 곧잘 외부의 남성을 폄하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과장된 남성성으로 무장하는 아이러니를 연출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자신의 아니무스에게 지배당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녀가 연애 관계에서 굴림과 굴복을 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원만한 이성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녀는 먼저 자신의 아니무스와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의 꿈은 이성을 진정 사랑한다면 자신 내면의 이성을 먼저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셈입니다. 우린 일평생 모종의 반응을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의 본질은 다름 아닌 공감 어린 사랑입니다. 자기 애는 평생의 로맨스라는 오스카 와일드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그녀의 꿈을 통해 우리 먼저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한다는 건 내 속에 있는 수많은 나를 끌어안는 태도를 뜻합니다. 평소 소홀히 대해온 나의 또 다른 측면, 즉 그림자를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린 원활한 대인 관계뿐 아니라 성숙한 인격으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습니다. 허나 우리는 여전히 꿈속에서 서로 싸우거나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단 한 번의 꿈만으로 사랑을 향한 굶주림을 단번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꿈은 우리를 위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비록 이런 노력이 기억에 남겨지지 않더라도 꿈은 전혀 개의치 하지 않습니다. 휘발되어 사라질 운명이라 해도 반드시 메시지를 남기고 떠납니다. 꿈은 사랑과 희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꿈은 유물입니다. 무방비 상태인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합니다. 기분 좋은 장면이 나타나면 이내 암울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러다 또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신기한 사건들만 모아
일요일 아침마다 시청자들을 서프라이즈하게 만드는 모 방송국의 장수 프로그램에서 만난 이야기입니다. 귀여운 고양이만 캠퍼스에 옮겨놓아 일명 고양이 화가로 빅토리아 시대에 사랑을 듬뿍 받은 영국 화가 루이스 웨인의 작품이 소개된 바 있었죠. 그가 화폭에 담은 고양이들은 하나같이 예쁘고 앙증맞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줄곧 고양이만 그리게 된 배경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유방암으로 죽어가던 자신의 아내를 달래기 위해 웨인이 해줄 수 있는 것이라곤 그들이 함께 키우던 고양이 피터를 화폭에서 살려주는 것 뿐이었습니다. 잘은 몰라도 그에게 있어 피터는 곧 그의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허나 그의 아름다운 노력에도 불구 아내는 3년의 투병 생활 끝에 저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이후 그는 상실에 빠져 지냈지만 세상은 오로지 그의 작품만 바라봤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돈과 명예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급기야 그는 영국과 미국을 오가며 오로지 경제적 이득을 위해 피터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순수했던 열망이 종이와 금덩어리로 환원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몇 번의 파산을 경험하게 되면서 중년의 웨인은 쇠약해진 자아의 틈을 비집고 올라온 자기 비하와 죄책감의 노예가 됩니다. 미치기 시작한 것이었죠. 정신병이 심해짐에 따라 그의 그림도 고양이의 형체를 바탕으로 한 좌우대칭의 만다라 형상을 이루었습니다. 만다라가 지닌 효용성의 궁극은 바로 대극의 합일입니다. 모든 것이 중심으로 수렴되거나 반대로 골고루 퍼져나가는 형상 그 자체가 곧 새로운 균형을 꾀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아름다울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상에서 특정 감정이나 생각을 지나치게 폄하해왔거나 반대로 특정 관념에 속박되었다면 우린 그와 반대되는 속성을 지닌 정서를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꿈은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 그 기능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꿈은 그 권리를 가지게끔 몸소 발로 뛰는 행동대원이자 냉철한 지휘관이며 동시에 우리 마음 전체입니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